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회상을 통해 절망의 나락에서 그를 구원한 한 줄기 빛과 같은 배드뱅크의 역할, 그리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박선우 씨가 걸어온 지난 날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선우 씨는 지옥 같았던 시간을 회상하며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밤 그를 짓누르던 수십 통의 독촉 전화와 희망을 앗아가던 절망 속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한 통의 우편물이었습니다. 바로 희망나비재단 이 보내온 것이었죠. 그는 재단이 이름처럼 자신의 인생을 나비처럼 훨훨 날게 해줄 단 한 번의 기적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불과 7년 전 그는 잘나가는 웹디자인 에이전시의 대표였습니다. 고객사와 파트너들의 신뢰를 얻으며 매년 성장을 거듭했죠. 하지만 급변하는 IT 시장의 흐름과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회사 경영은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쓰러져가는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대출을 받고 다시 살려보려 발버둥 칠수록 빚은 더욱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원금 8천만 원은 불어난 이자와 함께 순식간에 3억이 되었습니다. 채권은 여기저기 팔려나가 이름도 모를 대부업체와 심지어 불법 추심업자들 손에까지 넘어갔죠. 박선우 씨가 번호를 차단하면 집 주소와 가족의 직장까지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고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 돈을 내가 과연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넘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나 있을까 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몇 번의 재개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서울 변두리에서 벽지 도배와 폐지 줍는 일을 하며 간신히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삶의 의지를 놓아버렸을 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 가을 폐지를 줍던 고물상 주인이 그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라며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희망나비 재단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헛웃음이 나왔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나비 재단은 박선우 씨처럼 빚더미에 깔린 이들의 장기 연체 채권을 시중금융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과감히 소각해버리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었습니다. 흔히 배드뱅크 밧뱅라고 불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자와 대출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 은행과는 달리 오로지 개인의 재기를 돕는 데 목적을 둔 사회적 기구였죠. 그의 빚 중 가장 지독하게 그를 괴롭히던 사금융 채권 1억 5천만 원을 희망나비 재단이 매입하여 소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귀하의 채무가 탕감되었습니다. 이 6글자가 그의 눈앞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남은 채무는 정부의 제도전 지원청 프로그램을 통해 대폭 탕감받고 5년 장기 상환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박선우 씨를 옥죄던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 씨가 마침내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얻은 기회 앞에서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디자인 툴을 잡고 그가 가장 잘하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으로 작은 폰트 스튜디오 픽셀 블룸피 텍소블룸을 열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중소기업 맞춤형 AI 기반 폰트 최적화라는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죠. 픽셀 블룸은 지난 3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이 5명이고 그들이 디자인한 폰트는 수많은 앱과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스튜디오의 매출은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박선우 씨는 자신이 낸 세금이 다시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재기지원 전문가 김은진 씨는 희망나비 재단 같은 배드뱅크의 효과를 두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정부들의 나눔 재산 관리, 새로움 지원기금 같은 공공기관 주도의 배드뱅크는 채권 매입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며 민간 추심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회생보다는 또 다른 추심의 도구로 변질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재기를 목적으로 매입 즉시 소각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박선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희망나비 재단은 문자 그대로 마지막 동화줄이었다고 힘줘 말합니다. 바닥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한 줄기 빛이었던 것이죠. 그는 확신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결코 그 기회를 악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처럼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사회에 환원하며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희망 나눔 프로젝트가 더 많은 절망 속의 사람들에게 재기의 씨앗을 심어주길 그는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에도 희망이 피어나기를. 이처럼 희망나비 재단이 박선우 씨에게 그러했듯 배드뱅크는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돕는 희망의 발판이 됩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부채 탕감 및 재기 지원 정책들 또한 바로 이러한 개인의 재기를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찾는 분들에게 이러한 정책들이 중요한 정보이자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고통을 경감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정책들에 시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